노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도 집일 거예요.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건 분명 큰 행복이죠. 하지만 집보다 더 중요하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노후를 정말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10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보석 같은 요소들이죠. 예를 들면 외로움을 이겨내는 정서적인 힘, 건강을 지키는 습관과 지혜, 소소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따뜻함,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이유가 되어주는 삶의 목적까지 포함해서요. 이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들으시다 보면 노후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실 거고 아마도 지금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기실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함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첫째, 건강한 몸이 가장 큰 자산.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기 전에 내 몸을 먼저 돌보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씩 꾸준히 산책을 하시는 분들은 단지 운동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의식을 하듯이 자연을 마주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깨우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또 수영장에 다니는 분들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물속에서 유연하게 몸을 움직이며 운동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어떤 분은 유튜브로 홈트를 틀어놓고 거실에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즐기면서 집 안에서 효율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리해서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속도로 즐겁게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을 오랫동안 지켜낸 결과라는 거 잊지 마세요. 둘째, 관계는 마음의 비타민. 사람 사이의 온기만큼 노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또 있을까요?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든든한 일이죠. 예를 들어 매주 친구들과 점심을 함께하는 모임을 가지는 분들은 식사보다 그 시간 자체가 소중해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웃음을 공유하는 순간이 활력소가 된다고 해요. 또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분들은 타인과 연결되면서 스스로를 더 건강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영상통화로 멀리 있는 자녀와 얼굴 보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도 많아요. 관계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통하는 사람과 자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게 핵심이에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노후는 더 따뜻해집니다. 셋째, 일상의 리듬을 만드는 작은 루틴. 하루하루가 들쭉날쭉하면 마음도 덜컥거릴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떤 작은 습관이라도 일정하게 지켜지면 그게 삶 전체를 안정되게 만드는 큰 틀이 되곤 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열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는 분들은 하루를 밝고 깨끗하게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오후 3시가 되면 꼭 라디오를 틀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쉬는 법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저녁마다 손글씨로 오늘 하루를 일기처럼 짧게라도 써보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이렇게 소소해 보여도 반복되는 루틴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나를 중심에 단단히 놓아주는 힘이 있어요.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내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루틴 하나 오늘부터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넷째, 배우는 즐거움은 나이를 안 봐요.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아쉬운 말씀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뇌는 자극을 받을수록 더 건강해진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앱으로 예쁘게 편집하는 법을 배우는 분들도 계시고 평생교육원에 다니며 역사 강의를 듣거나 그림 그리기를 배우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어떤 분은 유튜브로 스페인어를 따라 배우며 발음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그냥 재미로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모든 게 훨씬 쉬워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운다는 그 자체가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준다는 거예요. 배우는 즐거움을 오늘부터 가볍게 한 걸음씩 시작해보세요. 다섯째,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살면서 가장 허무한 순간은 내가 왜 이 하루를 살아야 하지? 질문에 답이 없을 때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자기만의 답을 가진 사람은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예를 들어 매일 손주에게 책을 읽어주는 할아버지는 그 시간이 삶의 목적이자 보람이고 동네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줍는 어르신은 본인 손으로 동네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으세요. 또 어떤 분은 일기처럼 짧은 글을 매일 써서 블로그에 올리며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그렇게 내가 왜 이 하루를 살아가는지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생기 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그 단 한 가지가 분명하다면 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거든요. 여섯째, 경제적 여유는 걱정을 덜어줘요. 노후의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주는 마음의 평안은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은퇴 이후에도 소소하게 월세 수입이 들어오는 분들은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급할 때 더 큰 걱정을 덜 수 있더라고요. 또 하루하루 소비를 꼼꼼히 기록하며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계세요. 요즘엔 쿠폰이나 할인 혜택도 똑똑하게 챙기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돈을 아낄 수 있고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죠. 바람직한 방법은 현재 내가 가진 자산과 지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작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실천해보는 거예요. 투자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먼저 재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일곱째, 취미는 삶의 반려자예요.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예요. 어떤 분은 수채화에 빠져 매일 다른 색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어떤 분은 목공 작업으로 작고 예쁜 가구를 만들어내며 큰 보람을 느끼시죠. 최근에는 유튜브 영상 편집이나 사진 보정 같은 디지털 취미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활동이든 내 마음을 채우고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게 해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바람직한 방법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가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 진짜 행복한 취미 생활의 비결이랍니다. 여덟째, 디지털 소통 능력은 새로운 활력입니다.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디지털 소통 능력을 갖추는 건 노후에도 큰 힘이 돼요. 예를 들어 밴드나 단톡방에서 친구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 안부를 전하고 웃음을 나누는 분들도 있고 멀리 사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얼굴 보며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블로그나 SNS에 자신의 하루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걸 즐기는 분들은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에서 오는 안정감을 크게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디지털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완벽하려 하기보다 손주나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하나씩 익혀나가면 돼요. 바람직한 방법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익숙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처음은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삶이 정말 편하고 풍성해질 거예요. 아홉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을 맑게 해줘요. 도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처방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텃밭을 가꾸며 흙냄새를 맡고 땀 흘리며 일하는 분들은 식물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고요. 강가를 따라 산책하며 바람 소리와 새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세요.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도 아주 멋진 힐링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멀리 갈 필요 없이 집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를 주기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하루하루 자연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내 마음속 풍경도 조금씩 맑아질 거예요. 열째, 나눔은 마음의 부유함을 만들어줘요.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더 오래가고 더 따뜻하게 남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분들은 단순한 물건 정리가 아니라 마음까지 비워내는 기쁨을 느끼세요. 또 매달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작지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은 항상 마음이 부자예요. 바람직한 방법은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진 것 중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천천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시간이나 정성, 관심도 훌륭한 나눔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노후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의외로 돈이나 집이 아닌 아주 작고 따뜻한 것들에서 시작된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건강, 관계, 배움, 취미, 나눔 하나하나가 우리 삶을 얼마나 단단하게 해주는지요. 오늘 들은 이야기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조금 더 밝아질 겁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